여러분, 자전거 속도 좀 올려보고 싶으시다고요? 답은 단순합니다. 매일 열심히 그냥 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수도 아닌데 매일 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열심히 타고 싶어도 어떻게 열심히 타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룹 라이딩 해라, 평지만 달려라, 뒷바람 부는 날 달려라, 이런 뻔한 얘기 말고 진짜 나 혼자 평속 30으로 달릴 수 있는 미친 체력과 실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더 이상 맞바람이니 오르막이 많았니 하는 핑계 따위는 필요 없이 쭉쭉 오르는 평속의 재미에 빠지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있지 않나요? 허벅지가 두꺼워야 자전거 잘 탄다 라는 착각.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좀 타다 보니까 잘 타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리가 그렇게 두껍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전거는 폭발적인 파워보다 근육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실제 아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허벅지 굵기와 사이클 성능은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요. 결국 자전거 근육은 굵기와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럼 자전거 잘 타는 근육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저 역시도 처음에 이걸 몰라서 웨이트와 스쿼트만 죽어라 했어요. 처음에는 이 빵빵한 느낌이 들어서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실력은 그렇게 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저 책 뒤져보고 찾아봤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내건 실외건 어떤 자전거로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 가성비 좋은 게 또 없죠. 그 방법은 단순해요. 케이던스를 낮추고 오르막과 같은 조금은 무거운 기어로 페달링을 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고정로라에서 주로 했는데 이걸 하고 오르막을 오르잖아요. 확실하게 오르막이 진짜 편해지더라고요. 왜? 우리가 오르막 오를 때 허벅지 다 들어가는 그 고통 있잖아요. 그게 진짜 거짓말처럼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걸 로라에서 외발로 한 발 한 발씩 하게 되잖아요. 그럼 원을 그리듯 페달링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의미를 아시게 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하기 전까지는 그냥 페달을 꾹꾹 눌러 타는 게 다였는데 지금은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둔근, 종아리까지 근육을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외발 페달링, 그거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단 2주만 꾸준히 하면 페달링이 부드러워지고 오르막이 진짜 편해지고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게 되니까 피로도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건 해보면 진짜 무조건 느껴져요. 이게 바로 언덕에서 털리지 않는 진짜 자전거 근력이에요. 자, 그럼 앞서 말한 자전거 근력을 키웠다면 그 근육으로 뭘 해야 될까요? 바로 기초 체력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초보자일수록, 그리고 체계적으로 실력을 쌓고 싶은 분들일수록 죽어라 타면 안 돼요. 왜? 주변에 이런 분들 꼭 있잖아요. 열심히 탄다고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타는 분들, 그런 분들보다는 주 3, 4회로 나눠서 효과적으로 타는 분들이 훨씬 체력은 빨리 늘어요. 그럼 미친 체력 만드는 효과적인 훈련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해답은 매우 간단해요. 존투 혹은 LSD 훈련을 먼저 해줘야 하는 건데요. 실제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엘리트 선수들은 시즌을 시작하고 전체 훈련량 중 약 80%를 저강도 지속 훈련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 훈련이 고강도 인터벌을 버티기 위한 몸의 연료 탱크 용량을 키워주는 구조적인 훈련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의욕만 앞서서 그냥 침 흘릴 정도로 죽어라 타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매일 힘들게만 탔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일 자전거 탈 때 숨은 차고 다리는 타 들어가고 회복은 전혀 안 되더라고요. 1시간 이상 타기가 진짜 힘들어지죠. 그러다 이런 저를 보고 지인분이 존투 라이딩부터 시작해보라고 했거든요. 그 루틴은 매우 간단했어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를 넘기지 않고 최소 60분에서 120분 이상 장거리를 타는 거였죠. 이걸 주 2, 3회만 했거든요. 강도는 말은 조금 되는데 숨찬 느낌 정도랄까요? 사실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래서 실력이 늘까 생각했는데 와, 이거 진짜 딱 2주 정도 지나니까 신기하게 라이딩 후에 피곤하거나 지치는 게 대부분 사라졌어요. 심지어 이때부터는 인터벌 훈련을 중간중간 섞어서 넣어줘도 크게 지치는 게 없어지니까 고강도 훈련들이 하나 둘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죠. 선수들이 왜 시즌 오프 후에 LSD 라이딩만 죽어라 하는지를요. 여러분들도 좋은 루틴이 있고 훈련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존투 라이딩과 같은 저강도 라이딩으로 시작해보세요. 훈련을 위한 연료 탱크도 키우고
체중도 인터벌 훈련 때보다 이때가 더 확실하게 빠지니까 일석이조죠. 자, 이제 기초 체력도 다졌고 근육도 만들었다면 어떤 걸 부셔야 할까요? 마지막 단계는 심장을 터뜨리는 훈련 VO2 max입니다. 쉽게 말해 내 몸이 산소를 얼마나 끌어올리고 쓸 수 있느냐, 그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합 나가면 항상 마지막으로 오르막대 그 한 발이 없어서 포기한 적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 마지막 한 발, 오르막을 올라서도 심장이 죽지 않는 그 비밀이 바로 VO2 max를 높이는 거예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아래 방식으로 그대로 따라서 훈련했어요. 아무래도 고강도 인터벌이다 보니까 워밍업을 최소 20분 정도 해줬고, 그리고 본격적인 인터벌로 최대 RPM으로 30초 전력, 30초 회복으로 최소 6세트를 진행했죠. 이 훈련 같은 경우는 주 1, 2회만으로도 충분해요. 만약 드리프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탈숙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의 선수분들은 이 루틴을 잘 이겨내는데 저 같은 초보들은 이걸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총 6번인데 3번 하고 개거품 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처음에 이걸 기초 체력 없이 했다가 탈진해서 그날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좀 투로 바탕 좀 다진 다음에 하니까 전보다 훨씬 강하게 그리고 덜 힘들게 버텨냈죠. 특히 낙타 등이나 긴 오르막 오를 때 높은 부하와 강도에서 버텨내는 지구력이 엄청 좋아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사실 우리가 잘 닦인 도로 같은 일정한 저항에서 평소 30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맞바람도 있고 언덕도 넘어야 하고 이럴 때 대부분 평속 까먹는데, 이런 데미지에서 회복이 빨리 된다는 건 결국 평속이 쭉쭉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거창할 필요 없어요. 30초만 진짜로 달려보세요. 30초 질주하고 30초 회복하고 이걸 반복하면 어느 날 갑자기 오르막이 쑥다 수어 하는 자신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 순간 느끼실 거예요. 심장은 훈련으로 강해지고 오르막이 즐거운 그런 경험. 자전거 타면서 이런 재미가 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자전거 처음 탈 때 그냥 열심히만 타면 늘겠지 하고 무작정 달리고 무작정 힘들게만 탔어요. 그러다 무릎 다치고 오히려 체중은 늘고 기록은 떨어지고 열심히 타는데 이렇게 되니까 진짜 최악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뭔가 일단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사이클 코치들이 하라는 대로 시작했어요. 외발 페달링부터, 그리고 존투 LSD 라이딩, VO2 맥스 강화 훈련까지. 진짜 그렇게만 하니까 하루하루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체득한 방법으로 몇 년을 쉬었어도 그란폰도 정도는 쉽게 패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이 아니라 근력의 쓰임새가 실력이고, 실력의 시작은 존투 에너지 탱크 훈련이다. 그리고 실력의 정점은 VO2 맥스 강화로 심장이 한계를 올리는 인터벌이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3가지 훈련법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무작정 힘들게만 타지 마시고 근육을 똑똑하게 쓰고 기초를 제대로 쌓고 심장을 간단하게 단련하면 장거리 어필 라이딩이 거짓말처럼 편해져요. 그리고 제가 그 증거입니다. 이거 진짜 되더라는 걸 여러분도 꼭 경험해보세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오르막을 편하게 오르는 법, 자전거를 매일 타면 뭐가 좋아지는지, 훈련 루틴별 방법, 장비 팁 등 라이더에게 진짜 필요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이런 정보들 찾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언제나 빠른 정보와 소식으로 함께 즐거운 라이딩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두발로 사이클링의 낭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